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치동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시는 분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에요 또. 예, 카타르에서 전용기를 선물 받았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야, 이 통이 큽니다 이거. 네. 예, 그러니까 아직 받은 건 아니고, 예,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에어포스 1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미리 새어 나온 건데요. 예. 발표가 있었던 건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어쨌든 보잉 747 이제 최신 기종을 이제 준다고 하는 건데 이게 하늘의 왕궁으로 불릴 정도로 좋은 비행기입니다. 가격은 약 4억 달러, 우리 돈 5,5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급 초고가 선물이죠. 예. 참고로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세단 최고급 차를 하나 선물했거든요. 아우루스라고 러시아제 승용차인데 예. 이게 5억에서 10억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몇십 배입니까? 엄청 비싼 거죠. 카타르 왕실이 진짜 많아요, 그죠? 통이 크죠. 돈이 많으니까.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이처럼 럭셔리 전용기를 받는 게 적절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교 윤리와 이해 충돌 관련 논란이 거셉니다. 예.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제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에어포스 1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걸 외국으로부터 이제 공짜로 받는 건 사실상 뇌물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네. 근데 기자님,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공군 1호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다 이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뭐가 인색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항공기를 좀 빨리빨리 좀 새로운 걸로 좀 업데이트 해줘야지. 계속 오래된 걸 쓰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가 핵심 또 카타르가 그 부분을 파고 들어서 전용기 카드를 꺼낸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해서 쓰고 있지는 않고요. 대한항공하고 5년짜리 계약을 맺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죠. 예. 네.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예, 뭐라고 했나요? 공짜로 준다는데 이걸 안 받으면 바보 아니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개인 용도로 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서 쓰기 위한 거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국방부에 넘겨서 그걸 내가 쓰게 되는 거다. 그리고 재임 중에만 쓰고 퇴임할 때는 이제 트럼프 도서관이 생기니까 거기에 보내서 전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가 비행기를 골랐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쓰는 전용기가 30년이 넘는 거라고 해서 정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배경이 되는 게 트럼프 1기 때 이제 보잉사하고 새 전용기 2대를 계약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공급망 문제가 막 터지고 그러면서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비행기를 받으려면 최소한 2027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태니까 이제 카타르 쪽에서 이걸 파악하고 나서 좋게 보면 외교 전략적 차원에서 이제 전용기 선물을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환심을 얻고 또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준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닌다. 이런 상징적 의미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면 뭐 그냥 주는 거 받는데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외국에서 사실상 뇌물 차원 아니냐. 이걸 받는 게 적절하냐. 그리고 이걸 타고 다니면 카타르한테 이제 물 밑에서 뒷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거고요. 사실 미국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굳이 왜 카타르라는 특정 국에서 받아서 써야 하느냐.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제 복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퇴임 이후에 이거를 뭐 트럼프 도서관인가요? 뭐 어디 도서관에다가 트럼프 도서관. 그래서 자기가 사적으로 이용하겠다. 요게도 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장은 이걸 사적으로 내가 이제 퇴임하고 나서도 이걸 타고 다니는 건 아니다. 그냥 다만 대통령 전시실에 전시를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선물 받았다 이렇게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그럼 내가 타는 건 아니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이게 트럼프의
입장인 겁니다. 예, 예. 그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군요. 그래서 예. 만약에 퇴임을 하고 나서도 이걸 타고 다니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 순방 중이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타르에 갈 텐데 네. 그러면은 뭐 거기서 주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이제 타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예. 아니, 뭐 당장 그 비행기가 어.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어.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백악관은 이제 논란이 되자 이번 주에 이제 카타르에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를 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 거기서 이 해당 사항은 다뤄지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발 빼는 모양새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실제로 비행기가 선물이 전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후에 처음으로 이제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카타르 방문에 앞서서 먼저 사우디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어제 사우디에 도착해서 총 8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핵심은 사우디가 구매하기로 한 이제 200억 원, 200조 원어치의 미국산 무기가 포함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미국이 사우디 안보를 주고 예.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통상 새로 취임한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가는 외국이 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영국이나 캐나다 이런 핵심 동맹국입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는 일기 때도 사우디를 첫 방문지로 선택해서 대규모 투자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취임하자마자 사우디가 또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을 해주면 사우디를 제일 먼저 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이게 성사가 된 겁니다. 정리하면 예. 투자 유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트럼프와 미국과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사우디의 지역 맹주 자리를 확보해 하려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는 경쟁국인 이란이나 이제 튀르키예 등은 적잖이 불편할 겁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취임 후에 첫 순방지 거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중동이고 저는 이제 네. 중동에서 뭔가 그 외교적인 거 그거를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경제에 좀 초점이 맞춰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 3개국 순방이거든요. 사우디, UAE, 카타르인데 전반적인 톤은 경제, 투자 유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실은 사우디하고는 안보적인 측면, 또 이제 지정학적인 함의가 좀 크긴 합니다. 뭐 이스라엘과 관계 이건 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수교를 추진하다가 가자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중단이 됐거든요. 네. 뭐 이 부분도 좀 다뤄지긴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끝으로 튀르키예 얘기를 좀 드린 김에 이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튀르키예 이제 튀르키예 옛 수도 이스탄불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인데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당국 간 직접 회담을 15일 목요일 현지 시간 15일 목요일 이스탄불에서 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에게 그러지 말고 직접 만나자. 그날 내가 튀르키예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여기로 와라. 이렇게 정상회담 카드로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실 크렘린궁은 누가 이스탄불에 갈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정상급보다는 장관급 회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되는 거여서 지지부진한 휴전 협상의 돌파구가 나란히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저기 유럽국들은 러시아에 휴전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휴전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러시아의 휴전 의지요? 예. 그러니까 휴전 협상을 계속하다가 푸틴 대통령이 버티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럽 주요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요. 제재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다가 트럼프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푸틴 편만 드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전 교황의 장례식 계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는 우크라이나 편도 좀 들면서 푸틴을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금융 제재를 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광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 협정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적자는 좀 압박을 느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협상도 제안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휴전이 좀 한 30일짜리 휴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지만 예. 솔직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기자님,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원하는 거 이 노벨 평화상 아니겠습니까? 예, 요거 네. 우크라이나 전쟁 요거 좀 마무리하면은 뭔가 그 북한 문제 좀 건드릴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뭐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리기는 좀 아직 여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어. 뭐 북한 쪽도 두드려 보면서 예. 추진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기회가 음. 상당히 열려 있다고 예. 보여집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 문제를 휴전이든 종전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느 예. 정도 휴전을 하면서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 트럼프 역할이 뭐 당연히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